가만히 있어요. 내일 아침 낫게 해줄게요. 시골 무당의 딸 윤서아가 재벌 2세 강희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안은 귀신의 빙이 되어 괴물처럼 살았어요. 수많은 의사와 무당이 치료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그런데 계약 결혼한 26살 시골 처녀가 하룻밤 만에 낫게 해준다고요? 두 사람은 불과 사흘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결혼식은 형식적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첫날 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아는 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전라도 구례의 작은 산골 마을은 아침부터 고요했습니다. 윤서아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방문여의 세 번째 제사였죠. 서아는 제사상에 나물과 과일을 차리며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3년이 벌써 지났어요. 서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서아는 혼자 이 한옥에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굿을 부탁하러 왔지만 서아는 번번이 거절했죠.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처럼 신내림을 받아 평생 남의 한을 풀어주며 사는 삶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절을 올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 외제차가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죠. 대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윤서아 씨 맞으십니까? 앞선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는 세안건설에서 왔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윤서아 씨를 만나고 싶다 하십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세안건설 비서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세안건설이요? 저는 건설회사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서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방문여 만신과 관련된 일입니다. 남자의 말에 서아는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죠. 우리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부분은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겠습니다. 내일 서울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제가 꼭 가야 하나요? 회장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서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제삿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묘한 기분이었죠. 알겠어요. 내일 몇 시에 출발하나요? 오전 9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남자들은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서아는 다시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아는 어머니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서울에서 큰 구술하고 돌아온 지 일주일 만이었죠. 그때 어머니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먼저 받아둘게.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상을 떠났죠. 서아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3년간 그대로 둔 방이었습니다. 국거리 붓과 방울, 그리고 어머니가 입던 한복들이 그대로 있었죠. 서아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붉은 명주실로 만든 매듭 팔찌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차고 다니던 것이었죠. 서하는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그때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2005년 7월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안건설 서운대교 붕괴 사고, 사상자 38명. 서하는 신문을 읽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세안건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부실 시공 의혹이라는 기사 내용도 보였습니다. 엄마가 왜 이걸 가지고 있었지? 서하는 신문을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서하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붉은 명주실 팔찌를 손목에 차고 나왔습니다. 정확히 9시에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서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까지는 3시간이 걸렸죠. 차는 강남의 높은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세안건설 본사였습니다. 서하는 비서들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회장실까지 올라갔죠. 넓은 회장실 안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윤서아 씨. 강윤재 회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서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시오. 윤재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하가 앉자 윤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당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꼭 만나야 했소. 윤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서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 아들과 결혼해 주시오. 서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례금으로 5억을 드리겠소. 윤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하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시골 처녀한테 무슨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요. 진심이요. 윤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제안 받을 수 없어요. 돌아가겠습니다. 앉으시오. 아직 끝까지 듣지 않았소. 윤재가 손짓했습니다. 서하는 망설이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어머니, 박무녀 만신께서 3년 전 우리 집안을 보셨소. 윤재의 말에 서하는 움찔했습니다. 우리 집 둘째 아들이 3년 전부터 이상해졌소. 정신과 치료도 소용없었소. 여러 무당을 불렀지만 다들 실패했소. 윤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다 박무녀 만신을 모셨소. 만신께서 우리 아들을 보시더니 굿을 하셨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소. 누군가 풀어줘야 한다고. 서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서 큰 굿을 했다는 게 이 일이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만신께서 굿을 마치고 돌아가신 뒤 아들은 더 심해졌소.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이 있었소. 제 딸이 풀 것이라고. 서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죠. 네가 풀어야 할 큰 업보가 있다. 엄마가 먼저 받아둘게.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제가 무당도 아닌데 어떻게 풀어요? 모르겠소. 하지만 만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소. 윤재는 서하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괴물처럼 살고 있소. 격리된 채로 말이오.
제발 도와주시오. 서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이런 짐을 남겼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을 남겼을 거였죠. 회장님, 아드님을 먼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물론이요. 지금 당장 모셔다 드리겠소. 윤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서아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한 대저택으로 향했죠. 세안건설 회장 일가의 본가였습니다. 차는 넓은 정원을 지나 본체 뒤편의 작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별채였습니다. 윤재가 먼저 내렸습니다. 여기가 아들이 지내는 곳이요. 서아는 별채를 올려다봤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죠. 윤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가구들은 모두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었고 날카로운 물건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장 곳곳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죠. 거실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불안정했습니다. 이하나, 손님이 오셨다. 윤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희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이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이상했습니다. 또 새 장난감을 보내줬네. 이한의 목소리가 낮고 걸걸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한이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가요, 제발 가요. 이번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간절한 목소리였죠. 두 목소리가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서아는 이한의 왼손목을 봤습니다. 거기에 붉은 흉터 자국이 있었죠. 그 흉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신을 여기로 보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별채 문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확실해요. 그럼 도와주시겠습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아는 이한의 흉터를 떠올렸습니다. 그 붉은 자국이 계속 신경 쓰였죠.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답을 듣겠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를 시켜 서아를 호텔로 보냈습니다. 서아는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붉은 명주실 팔찌를 만지작거렸죠. 엄마, 이게 맞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국거리 북을 치고 있었죠. 엄마. 서아가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복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아는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서아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다음 날 아침 서아는 강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언제부터 이상해지셨나요? 정확히 3년 전입니다. 2022년 5월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떠셨어요? 완벽했습니다. 해외사업본부 본부장으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두바이와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죠. 강 회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창립 기념일 만찬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쓰러지셨나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샴페인을 들다가 갑자기 손을 떨더니 할머니가 보인다고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3년 전 5월, 세안건설 본사 대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였죠. 임직원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강의하는 무대에 올라 발표를 마쳤습니다. 두바이 프로젝트 3조 원 규모 계약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무대로 올라와 이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옆에 서 있던 큰아들 이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준은 35살로 전무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원래 후계자는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죠. 이안은 26살의 나이에 본부장까지 올랐습니다.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뒤 승승장구했습니다.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안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죠. 그런데 이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안아. 강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이안은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이안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뇌에도 몸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죠. 하지만 이안은 깨어난 뒤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폭언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봉가 별채에 격리되었죠. 강 회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안이 이상해진 건 3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10년 전요? 서아가 되물었습니다. 네. 2015년에 큰아들 이준이 사고를 냈습니다. 강 회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15년 9월 새벽 2시였습니다. 강이준은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이준은 그때 상무보 직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동생 이안이 하버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마셨죠. 전라도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사 지방 현장 시찰차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핸들을 꺾는 순간 차가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쿵! 차가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이준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1시간 뒤 19살 이안이 도착했습니다. 형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왔죠. 차는 공동묘지 담장을 들이받아 있었습니다. 묘지 여러 개가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유골함들이 깨져서 흩어져 있었죠. 차 안에서 형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이안은 형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고 유골을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도 모았죠.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항아리 조각이 이안의 왼손목을 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계속 유골을 주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모든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이안은 마을 이장님께 연락했습니다. 보상과 복구를 약속했죠. 형은 그제야 깨어났습니다. 이안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형. 제가 다 처리했어요. 이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왼손목의 상처는 쓰라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현재 강 회장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때 이안이 수습한 묘지 중에 할머니 한 분의 묘가 있었습니다. 손주 5명을 잃은 할머니였죠. 서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꿈에서 본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나요? 2005년이었습니다. 2005년요? 서아는 어머니 방에서 본 신문 스크랩을 떠올렸습니다. 세안건설 서운대교 붕괴 사고. 2005년 7월. 회장님, 서운대교 붕괴 사고 아시죠?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우리 엄마 방에서 신문 기사를 봤어요. 서아는 강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사고로 할머니의 손주들이 죽었습니다. 5명 모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05년 사고로 손주를 잃은 할머니. 10년 전 묘지를 파헤친 사고. 이안의 왼손목 상처. 3년 전 갑자기 시작된 이상 증상. 어머니가 했던 굿. 회장님, 제가 돕겠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서운대교 사고에 대해서.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래야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서아는 단호했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의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죠. 강 회장은 서운대교 이야기를 모두 끝냈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8명의 목숨이 부실 시공 때문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회장님은 그 일을 덮으신 거군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 회장은 당시 자신이 상무였고 선대 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실무 책임자는 회장님이셨죠. 서아가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혼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강 회장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중에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약속했어요. 일주일 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세안건설 본가 대저택 정원이었죠. 하객은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 부부와 큰아들 강희준만 참석했어요. 서아는 웨딩드레스 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흰 한복을 골랐습니다. 탈의실에서 한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손목에는 붉은 명주실 팔찌를 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머니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서한은 작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가는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원에 마련된 단촐한 식장이 보였죠. 의자도 몇 개 없었습니다. 식장 앞에 이안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검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멍했습니다. 눈빛이 초점 없이 흔들렸어요. 서한은 이안 옆에 섰습니다. 주례도 없이 간단한 예식이 진행되었어요. 반지 교환도 서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절만 올렸죠. 이안은 신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안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서한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을 유지했어요. 짧은 예식이 끝났습니다. 서한은 이안과 나란히 걸어 본체로 돌아왔어요. 그때 큰아들 이준이 다가왔습니다. 35살의 이준은 눈가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린 지친 얼굴이었어요. 동생을 부탁합니다. 이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10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이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서한은 이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노력해 볼게요. 서한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물러났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한은 별채로 안내되었어요. 본체에서 별채까지는 작은 돌길이 이어져 있었죠. 3분쯤 걸으니 별채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서한은 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이안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또 왔네. 낮고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아예요. 서아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알아. 아버지가 5억 주고 데려온 여자지. 이안이 비웃었어요. 서아는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 목소리는 이안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앉아도 될까요? 서아는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맘대로 해. 이안은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서아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서아는 이안의 손을 봤습니다. 소매 밖으로 왼손목이 살짝 보였어요. 거기에 붉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손목 다치신 거예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안이 재빨리 손목을 소매 안으로 감췄어요. 상관없어. 아파 보이는데요. 아프지 않다고. 이안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깜짝 놀라 움찔했어요. 그런데 이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미안해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약한 목소리였죠. 서아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세요. 제발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위험해요. 이안이 자신의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전 안 갈 거예요. 이제 당신 아내니까요.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안이 서아를 봤습니다. 그 순간 눈빛이 맑아졌어요. 진짜 이안의 눈빛이었습니다. 도망가요. 빨리요. 왜요? 저는 괴물이에요. 괴물이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서아는 천천히 일어나 이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안이 뒤로 물러섰어요. 다가오지 마세요. 하지만 서아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안은 계속 뒤로 물러났죠. 결국 이안의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서아는 이안 바로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못 도와요.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요. 이안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서아가 이안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안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서아의 목을 잡았습니다. 넌 누구냐? 할머니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왜 여기 있냐? 서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목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공포보다 놀라움이 컸습니다. 이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서아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안의 등 뒤에 한복 입은 할머니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죽은 사람이 보였던 서아였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안의 등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아가 가까스로 소리쳤어요. 이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아를 똑바로 봤어요. 네가 나를 보느냐?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여요. 할머니가 왜 이 사람한테 붙어 계세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집안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잖아요. 알아. 하지만 이 집안은 죄가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으로 가득했어요. 이안의 손이 서아의 목에서 떨어졌습니다. 서아는 목을 감싸고 기침했어요. 이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안이 울먹였어요. 서아는 이안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서아는 이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네가 박무녀의 딸이구나.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아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습니다. 네. 우리 엄마를 아세요? 그럼 3년 전 나를 내보내려 했던 무당. 할머니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왜 안 나가셨어요? 나갈 수 없어. 이 집안에 갚을 게 있어.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무엇을요? 서아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손주들 5명의 목숨. 서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운대교 사고가 떠올랐죠. 2005년 7월 15일 서운대교가 무너졌어.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손주들이 그 다리 밑에서 죽었지. 5명 모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이 집 회장이 다 덮었어. 돈으로 권력으로. 우린 보상금 몇 푼 받고 입 다물라고 했지.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시려는 거예요? 서아가 물었어요. 20년을 기다렸어. 이 집안에. 할머니는 이안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안 씨한테요? 이안 씨는 그때 어린애였잖아요. 서아가 따졌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0년 전 이의 형이 술 취해 우리 마을 묘지를 부쉈어. 내 손주들 유골함이 깨졌지. 이해가 와서 주었어. 무릎 꿇고 울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착한 애더라. 근데 난 너무 화가 나서. 할머니는 이안의 왼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상처로 들어갔지. 서아는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10년 전 상처를 통해 할머니가 이안에게 들어갔고 7년간 잠잠했다가 3년 전 본격적으로 발현된 것이었죠. 할머니, 이안 씨는 죄가 없어요. 서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이 집안은 갚아야 해. 그럼 진짜 원수한테 가세요.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서아를 봤어요. 무슨 뜻이냐? 강 회장한테 가세요. 이안 씨 말고. 서아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서아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할머니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당장 강 회장한테 가요. 서아는 이안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이안의 몸은 여전히 할머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가자. 진짜 원수한테. 서아는 이안을 이끌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서아의 발걸음은 확고했어요. 서아는 이안의 손을 잡고 별채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돌길을 따라 본체로 향했습니다. 이안의 몸은 할머니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죠. 걸음걸이가 이안의 것이 아니었어요. 등이 굽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정말 할머니가 걷는 것 같았어요. 본체 입구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놀라 다가왔어요. 도련님, 밤에 어디 가시는 겁니까? 서아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을 뵈러 갑니다. 지금 시각이 밤 11시인데요.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급한 일이에요. 비켜주세요.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망설이다가 비켜섰어요. 서아와 이안은 본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을 지나 복도로 들어섰어요. 복도 끝에 강 회장의 서재가 있었습니다. 서아는 이안을 이끌고 걸었어요. 복도에는 조명이 어둡게 켜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서재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강 회장이 아직 깨어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아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서재에 강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던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안과 서아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안아, 서아 씨. 무슨 일이요?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강윤재. 이안의 입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20년 만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을 붙잡고 섰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시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안이 천천히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아도 뒤따랐어요. 2005년 7월 15일. 기억하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운대교 붕괴 사고.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당시 자네는 상무였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부실 시공 알면서도 준공 강행했고 사고 나자 증거 인멸했지. 강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족들 입막음했어. 돈으로.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서아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책상을 붙잡고 떨리고 있었어요. 내 손주 5명이 죽었어. 5명이.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강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누구시오? 대체 구례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혼이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자네 큰아들이 10년 전 술 취해 부순 그 묘지. 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그때. 그래. 그때. 할머니가 확인해 줬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아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이 대화는 녹음됩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서아를 봤어요. 할머니 하실 말씀 다 하세요. 서아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안의 입을 빌려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운대교 부실 시공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철근 개수를 줄인 것, 콘크리트 강도를 속인 것, 안전검사를 조작한 것. 강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들었어요. 할머니는 은폐 과정도 말했습니다. 매수한 공무원의 이름, 인멸한 증거들, 유족들을 협박한 방법. 강 회장의 어깨가 점점 축 처졌어요. 10분 넘게 할머니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서아의 스마트폰은 계속 녹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을 마쳤을 때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그만하시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진실이 무서운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께 2가지 선택지를 드립니다. 서아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강 회장이 서아를 올려다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이 녹음 파일이 언론과 검찰에 가는 겁니다. 서아는 스마트폰을 들어보였어요. 세안건설은 망하고 회장님은 감옥에 가시겠죠. 강 회장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2번째는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38명 유족 전체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시는 겁니다. 서아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단을 설립하세요. 강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고 생각에 잠겼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2분쯤 지났을까요?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아들을 돌려주시겠소?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아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결정하실 일입니다.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강 회장을 노려봤어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20년간 도망쳤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65세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용서를 빕니다. 제발
강 회장이 고개를 조아렸어요. 할머니는 무릎 꿇은 강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집 둘째 아들은 착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이 애는 죄가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회장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달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약속 지켜라. 하나라도 어기면 다시 온다.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아를 봤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는 뜻이었죠. 할머니가 이안의 몸에서 조금씩 빠져나왔어요. 이안이 비틀거렸습니다. 서아가 재빨리 이안을 붙잡았어요. 이안은 서아의 팔에 기댔습니다. 할머니의 형체가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한복 입은 60대 할머니였습니다. 강 회장도 할머니가 보이는지 눈이 커졌어요. 이제 갑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고 있을 것이요. 강 회장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서아를 봤습니다. 고맙다, 아가. 아니에요, 할머니. 서아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빛으로 변하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재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강 회장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안은 서아의 팔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서아는 이안을 천천히 앉혔습니다. 소파에 이안을 눕혔어요. 이안은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강 회장을 봤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책상을 붙잡고 겨우 섰습니다.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서아가 말했어요. 지키겠소. 반드시.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안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둘이서 이안을 부축해 서재를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별채로 향했습니다. 이안을 침대에 눕혔어요. 강 회장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평온한 얼굴이요. 강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서아를 봤어요. 정말 고맙소. 저는 엄마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서아가 말했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서아는 이안 옆에 앉았어요. 이안의 왼손목을 봤습니다. 붉은 흉터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어요. 서아는 손목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서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이안 옆에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이안은 계속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서아는 어머니의 붉은 명주실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3년 전 어머니가 할머니를 만났다는 이야기. 서아는 그때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 다녀온 뒤 쓰러졌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년 전 5월, 박문현은 구례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59세의 박문현은 이미 몸이 좋지 않았어요.
기침이 자주 나왔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전화를 받고 거절할 수 없었어요. 세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은 무속계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 무당이 다녀갔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했죠. 박문현은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박문현은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세안건설 본가 대저택이 나타났어요.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박문현은 큰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방 안에는 국거리 붓과 방울, 그리고 여러 신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채로 안내하겠습니다. 박문현은 강 회장을 따라 별채로 향했어요. 별채 앞에 도착하자 박문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에서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박문현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강 회장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박문여가 눈을 떴어요. 들어가겠습니다. 박문여가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문을 열어줬어요. 박문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이안이 앉아 있었어요. 26살의 이안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정원이 보였어요. 이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형 같았죠. 박문여가 들어오자 이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박문여는 봤어요. 이안의 등 뒤에 한복 입은 할머니가 붙어 있는 것을요. 할머니는 이안의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껴안은 것처럼요. 박문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붙어 있는 혼은 처음 봤어요. 준비하겠습니다. 박문여가 강 회장에게 말했어요.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강 회장이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박문여는 거실 바닥에 하얀 천을 깔았습니다. 가방에서 천을 꺼내 정성스럽게 펼쳤어요. 구겨진 부분을 손으로 펴가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차렸어요. 과일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사과, 배, 귤을 정갈하게 배치했어요. 떡도 놓았습니다. 하얀 백설기였죠. 물 한 그릇을 그 옆에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성냥으로 향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박문여는 향 연기를 손으로 쓸어 자신에게 가져왔습니다. 몸을 정화하는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국거리 북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북이었어요. 나무 북틀에 가죽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북채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북채였죠. 박문여는 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북채를 들고 천천히 치기 시작했어요. 둥. 첫 소리가 울렸습니다. 둥둥. 리듬이 생겼어요. 둥둥둥. 북소리가 별채에 울렸습니다. 박문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구슬픈 가락이었습니다. 무가를 부르는 박문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안이 북소리를 듣더니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 팔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여는 북을 더 세게 쳤습니다. 둥둥둥둥둥. 북소리가 점점 빨라졌어요.
박무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북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안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나가시오. 박무녀가 외쳤어요. 이 젊은이에게서 나가시오. 이안의 입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못 나가.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이 집안이 진 빚을 갚지 않았는데 어찌 나가. 박무녀는 북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북채를 내려놓았어요. 무슨 빚입니까? 박무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안의 몸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주들, 내 손주들이.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박무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박무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이안의 몸으로 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5년 서운대교 붕괴 사고 이야기였어요. 그날 아침이었어. 손주들이 학교 가는 길이었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5명이 함께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 갑자기 우지끈 소리가 났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리가 무너졌어. 그 아이들이 밑으로 떨어졌지. 박무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15살, 12살, 10살, 9살. 막내는 겨우 7살이었어.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다 죽었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지. 박무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또 말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사고를 덮었어.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는데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우리한테 돈 몇 푼 주고 입 다물라고 했지. 경찰도 매수했어. 박무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박무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박무녀가 말했어요. 할머니의 한 제가 압니다. 박무녀는 다시 북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북을 치지 않았어요.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딸이 이 업을 풀게 하겠습니다. 박무녀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 딸 서아가 있습니다. 저처럼 보는 눈을 가진 아이입니다. 박무녀가 말을 이었어요. 그 애가 반드시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왜 네가 안 푸느냐? 할머니가 물었어요. 박무녀는 쓰게 웃었습니다. 제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무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딸은 다릅니다. 그 애는 강합니다. 박무녀는 할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그러니 할머니, 박무녀가 말했습니다. 한은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할머니가 놀라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냐? 네가 왜?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이 젊은이는 죄가 없다는 것을요. 박무녀가 말했습니다. 박무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국거리 북을 다시 잡았습니다. 북을 치기 시작했어요. 둥둥둥. 이번엔 느리고 무거운 장단이었습니다. 박무녀는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의 한을 달래는 노래였습니다. 손주들을 잃은 슬픔을 노래했어요. 부당하게 당한 억울함을 노래했습니다. 박무녀의 목소리가 별채에 울렸어요. 할머니는 울면서 들었습니다.
박문현은 계속 북을 치고 노래했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박문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문여는 마지막 북채를 내리쳤어요. 둥!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북채를 놓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안의 몸에서 조금 빠져나왔어요.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당신의 한을 내가 받았소. 박문여가 가까스로 말했어요. 그러니 기다려 주시오. 내 딸이 반드시 옵니다. 할머니는 박문여를 봤어요. 박문여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작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박문여가 웃었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강 회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박문여를 일으켰습니다. 만신님, 정신 차리시오. 박문여는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회장님, 박문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을 찾아가시오. 윤서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애가 당신 아들을 구할 것입니다. 박문여가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3년쯤 박문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찾아가시오. 강 회장은 박문여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으로 보내주시오. 구례로. 박문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현재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할머니의 한을 자신의 몸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죠. 서아를 위해서였습니다. 서아가 업을 풀 수 있도록요. 엄마. 서아는 작게 불렀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아는 손목에 붉은 명주실 팔찌를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서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안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아는 이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서아는 말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안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서아는 이안을 간호하며 별채에서 지냈습니다. 이안의 얼굴은 점점 평온해졌어요. 왼손목의 붉은 흉터도 많이 흐려졌습니다. 서아는 흉터에 연고를 발라줬어요. 이안의 손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 들러 아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서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별채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이 아닌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강 회장을 맞이했어요. 오늘 추모공원으로 가겠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추모공원이요? 서운대교 터에 만든 추모공원이야. 희생자분들을 위한 곳이지. 강 회장이 설명했어요. 유족분들을 모두 모셨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시겠나? 강 회장이 물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어머니의 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붉은 명주실 팔찌도 찼습니다. 강 회장과 함께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강가를 따라 달렸어요. 창밖으로 넓은 강이 보였습니다. 물살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강가에 만들어진 추모공원이 나타났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였어요. 입구에 큰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서운대교 희생자 추모비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비석은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높이가 3m는 되어 보였어요. 비석 옆에는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화, 백합, 장미가 가득했어요. 비석 앞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족들이었죠.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었고 중년 남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강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이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한복 자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서아도 따라 내렸어요. 유족들 사이에서 적대적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욕을 했어요. 파렴치한. 또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기 싫다는 듯이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걸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추모비 앞까지 갔어요. 뒤에서 누군가 뭔가 던졌습니다. 돌멩이였어요. 강 회장의 등에 맞았습니다. 강 회장은 몸을 움찔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여럿 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강 회장을 향했습니다. 강 회장은 추모비 앞에 섰어요. 유족들이 반원을 그리며 에워쌌습니다. 서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섰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65세 노인이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대는 모습이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강 회장은 추모비를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어요.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전 오늘 서운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강 회장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사고는 세안건설의 부실 시공 때문이었습니다. 유족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당시 상무로서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사고 후 진실을 덮었습니다. 증거를 인멸했고 유족분들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간 도망쳤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회장은 다시 절을 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유족들 중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우리 손자가 15이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학생이었죠. 꿈이 많았어요.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그 애가 다리 밑에서 죽었어요. 할머니는 강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다리를 만들었으면 우리 손자가 살았을 거예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더 깊이 숙였어요. 또 다른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내 딸이 12살이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피아노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매일 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콩쿠르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아침 학교 가면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남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 남자가 강 회장을 똑바로 봤어요.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제 조카가 10살이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했어요. 축구 선수가 꿈이었죠. 여자가 흐느꼈어요. 그의 어머니는 제 동생은 2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다리를 만들었으면 제 동생이 살아있을 거예요. 유족들이 하나둘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9살이었던 아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발레를 배우던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7살이었던 손녀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은 무릎 꿇은 채 모두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숙여 절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유족들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추모공원은 고요했습니다. 새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서류 뭉치가 두툼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펼쳤어요. 세안건설은 오늘 서운대교 희생자 추모재단을 설립합니다. 강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1,00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유족들이 술렁였어요. 서로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1,000억이라고? 정말? 강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유족분들께 평생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의료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모두 재단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손주들 대학 등록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유족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강 회장은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진실을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강 회장이 기자들을 봤어요. 카메라가 강 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검찰에 제가 직접 고발하겠습니다. 저 자신을요. 기자들이 놀라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해졌어요. 처벌을 받겠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유족들을 향해 절했습니다. 이번엔 3배를 올렸어요. 첫 번째 절, 두 번째 절, 세 번째 절. 정성스럽게 절했습니다. 유족들 중 누군가는 울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바라만 봤어요. 서아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원했던 복수는 이것이었을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고 유족들이 인정받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비틀거리는 강 회장을 비서가 부축했습니다. 강 회장은 유족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죄송합니다.
강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악수를 거절했어요. 어떤 분은 악수를 받아줬습니다. 어떤 분은 강 회장의 손을 꽉 잡고 울었어요. 강 회장도 함께 울었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복수도 용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서아는 추모비 앞에 섰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보셨죠? 서아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약속 지키게 할게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아의 한복 치마가 펄럭였어요.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서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강 회장이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네.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일 하신 거예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시죠. 이한 씨가 기다립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다시 본가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서아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할머니의 한이 풀렸구나.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아는 손목에 붉은 명주실 팔찌를 만졌어요.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서아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이한 씨를 돌봐줄게요. 차가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서아는 서둘러 별채로 향했어요. 이한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한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서아는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이한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서아는 이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이한은 대답이 없었어요. 서아는 이한의 왼손목을 봤습니다. 붉은 흉터가 많이 흐려졌어요. 서아는 그날 밤 소파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아는 일어나 이한에게 물을 먹이고 얼굴을 닦아줬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고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 추모공원으로 가려고 하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려야지. 구슬할 수 있겠나?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해보겠습니다. 강 회장이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자네 어머니 것이야. 3년 전 우리 집에서 쓰시던 거네. 서아는 보따리를 풀었어요. 어머니의 국거리 붓과 방울, 흰 무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내려오렴. 1시간 뒤에 출발하세. 강 회장이 나갔습니다. 서아는 흰 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머니와 똑같았어요. 손목에 붉은 명주실 팔찌를 찼습니다. 이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서아는 보따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 회장이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지.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차는 서울을 빠져나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1시간쯤 지나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운대교 희생자 추모비가 보였어요.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높은 비석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추모공원은 고요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아의 흰 무복이 펄럭였어요. 서아는 추모비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왔습니다. 서아는 보따리를 풀었어요. 바닥에 하얀 천을 깔고 북을 놓았습니다. 사과, 배, 귤, 떡, 물을 차렸어요.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서아는 북 앞에 앉아 북채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서아는 눈을 뜨고 북채를 내리쳤습니다. 둥. 북소리가 울렸어요. 둥, 둥, 둥둥둥. 리듬이 생겼습니다. 북소리가 추모공원에 퍼졌어요. 서아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옵소서, 가시옵소서. 한 푸시고 가시옵소서. 어머니에게 배운 무가였어요. 서아는 계속 북을 치고 노래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20분이 지났어요. 목소리가 쉬어갔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강 회장은 멀리 서서 고개를 숙이고 지켜봤어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서아의 무복이 세차게 펄럭였어요. 서아는 북을 더 세게 쳤습니다. 둥둥둥둥둥. 그리고 나타났어요. 서아의 눈앞에 할머니가 섰습니다. 한복 입은 할머니였어요. 형체가 선명했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가.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서아는 북채를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제 편히 가세요. 그래. 이제 갈게. 우리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을 기다렸지. 할머니는 허공에서 작은 비녀를 꺼냈어요. 옥으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옥빛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이건 내가 시집올 때 받은 거야. 시어머니께서 주신 거지. 할머니가 비녀를 서아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어미한테 못 갚은 빚이 있어. 내 어미가 내 한을 대신 받아줬거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걸로 대신아마 내 딸한테 물려주렴. 서아는 두 손으로 비녀를 받았습니다. 비녀가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어미한테 전해다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네, 꼭 전할게요. 착한 딸이구나.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점점 투명해졌어요. 공중에서 어린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왔어. 우리 할머니다. 5 아이들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간다. 할매가 지금 간다. 오래 기다렸지? 미안하다. 할머니가 허공을 향해 2 팔을 벌렸어요. 이제 같이 가자. 좋은 데로 가자. 할머니가 완전히 빛이 되었습니다. 황금빛 빛이었어요. 빛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할머니가 드디어 손주들에게 갔구나. 빛이 하늘 높이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추모공원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서아는 옥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강 회장이 다가왔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서아가 물었어요. 어렴풋이?
빛이 보였네.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강 회장은 추모비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서아도 함께 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서아는 국거리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북을 보자기에 싸서 보따리에 넣었어요. 재물을 거두고 향을 껐습니다. 옥비녀는 손수건에 싸서 품에 넣었어요. 강 회장이 하얀 천을 접어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고생했네. 정말 고맙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돌아가자. 이한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야. 네. 빨리 가요. 서아는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둘은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을 따라 달렸어요. 서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아는 품속의 옥비녀를 만졌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고맙대요. 미안하대요. 서아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서아는 급히 차에서 내려 별채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침실로 갔습니다. 이한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서아는 이한 옆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이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녀왔어요. 할머니 보내드렸어요. 이한의 손이 따뜻했어요. 왼손목을 봤습니다. 붉은 흉터가 거의 사라졌어요.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깨어나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이한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서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한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의 눈이 완전히 떠졌어요.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한의 눈빛이었습니다. 이한이 서아를 봤어요. 여기가 어디죠? 이한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맑았어요.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집이에요. 당신 집. 이한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서아가 부축했습니다. 이한이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죠? 이한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이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다 괜찮아요. 이한은 서아를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편안했어요. 서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한은 서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한은 서아의 손을 잡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방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봤어요.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3년이요? 이한이 물었습니다. 네. 3년 동안 아프셨어요. 서아가 대답했어요. 이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뛰어들어왔어요. 이한을 보자 멈춰 섰습니다. 이한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이한이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한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강 회장이 서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를 불러 검사했습니다.
뇌와 신체에 이상이 없었어요. 다만 3년간의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이하는 집에서 요양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머리도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26이었던 자신이 이제 29이었어요. 이하는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게 실감났어요. 서아가 면도기와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혼자 해볼게요. 이하는 면도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상처가 났어요. 피가 조금 났습니다. 서아가 휴지를 건넸어요. 이하는 다시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면도를 끝냈어요. 가위로 머리도 다듬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사흘째, 이하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3년 전 마지막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백지였어요. 이하는 펼쳐서 읽었습니다. 자신의 필체였어요. 회사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이하는 펜을 들었어요.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다시 시작. 짧게 한 줄을 썼어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책장을 봤어요. 읽다 만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책을 꺼내 펼쳤어요. 3년 전 접어놓은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이하는 그 페이지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형 이준이 찾아왔습니다. 별채 문을 두드렸어요. 이한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제가 마주 섰어요. 이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한아. 이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이준이 먼저 놓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10년 전 일 미안하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형,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이한이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준이 눈물을 닦았어요. 보름 후, 이한은 회사에 나갔습니다. 세안건설 본사 건물 앞에 섰어요. 3년 만에 보는 회사였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경비 아저씨가 이한을 알아봤습니다. 도련님,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정말 다 나으셨습니까? 네.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이한이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어요. 직원들이 이한을 봤습니다. 수군거렸어요. 본부장님이다. 정말 괜찮아지셨대. 이한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걸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책상이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계속 닦아놓은 것 같았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돌아오셨네요. 비서가 울먹였어요.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이한이 말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한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업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강 회장은 서운대교 추모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발표회가 열렸어요. 이한도 참석했습니다. 유족들이 많이 왔어요.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1,00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할아버지가 이안에게 다가왔어요. 구례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빙의됐던 할머니의 남편이었어요. 이보게. 할아버지가 이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할멈이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했네. 그리고 고맙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당연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복 받을 걸세. 할아버지가 이안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안은 매번 법정에 갔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석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어요. 사회봉사 500시간도 명령됐습니다. 법정을 나온 강 회장은 이안을 봤어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이안이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자는 나란히 걸어나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아와 이안은 구례로 내려갔어요. 차로 4시간을 달렸습니다. 산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서아의 집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한옥이었어요. 여기가 제가 자란 곳이에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당에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영정이 있었습니다. 이안은 무릎을 꿇었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이 말했어요. 서아는 옥비녀를 꺼내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제 딸한테 물려주래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아와 이안은 집 뒤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길을 걸었습니다. 진달래가 만발했어요. 분홍빛 꽃이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큰 바위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았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였어요. 예쁘죠? 서아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이안이 대답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어요. 이안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도 이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아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이안은 밥솥에서 밥을 퍼냈습니다.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도 밥을 놓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레시피예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안이 웃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안이 그릇을 닦았어요. 서아가 물기를 닦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부부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했어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서아 씨, 이안이 불렀습니다. 행복해요. 지금, 이안이 말했어요. 서아는 이안을 봤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3년을 잃었지만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이안이 서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네, 약속해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달을 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달래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서아는 손목에 붉은 명주실 팔찌를 만졌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죠? 서아는 속으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함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하는 왼쪽 손목을 봤어요. 흉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이한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서아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꺾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소중한 것을 잃고 혼자라는 생각에 무너지는 밤들. 그런 밤들을 견디며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서아가 어머니를 잃고도 다시 일어섰듯이 이안이 3년의 시간을 잃고도 새로 시작했듯이 당신도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오늘 하루를 견뎌낸 당신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나아질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괜찮아질 겁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손끝에 큰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